1000만 원 모아서 미국 주식 넣으면 안전하다. SP500 같은 ETF 사서 그냥 묻어두면 된다. 이 말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근데 여기서 딱 한 가지, 묻어두면 된다는 말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 빠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요. 10년을 버틸 수 있느냐가 아니라 10년 동안 내가 나를 못 이기고 포기하지 않느냐입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진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차트는 결국 올라갔는데 나는 중간에 떨어져 나가서 10년을 지나도 원금이 안 돌아오는 상황. S&P 500인데 그게 가능해? 지금 그 생각 드셨죠?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무너질 때 돈이 아니라 멘탈이 먼저 깨지거든요.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 아직 세상이 이렇게 불안해지기 전이었죠. 친구가 물어봅니다. 야, 여유 자금 좀 생겼는데 어디 넣냐? 저는 그때 진짜 자신만만했죠. 미국 주식, AN500 같은 ETF 길게 들고 있으면 그냥 이겨. 차트가 우상향이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요. 제가 그 말을 할 때마다 시장이 한 번씩 낭떠러지를 보여줍니다. 2018년 한 번 꺾이고 2020년엔 세상이 멈추고 2022년엔 또 무너지고 멀리 보면 우상향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사이사이에 사람을 떨어뜨리는 구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꼭 이런 말 나옵니다. 그때 더 샀어야지. 그때가 기회였잖아. 맞아요. 근데 그 말은요, 차트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진짜 공포는 차트가 아니라 현실에서 옵니다.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거리에서 사람이 사라지고 가게 문이 닫히고 뉴스는 매일 처음 겪는 위기라고 떠들고 머리로는 지금이 기회다 아는데 손이 안 움직여요. 매수 버튼이요? 그건 클릭이 아니라 그 순간엔 결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주식 사세요 같은 얘기 안 할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리고 그 말만 믿고 들어간 사람들 중 대부분이 딱 위기 한 번에 시장에서 퇴장하거든요. 오늘은 반대로 갈 겁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방식, 즉 S&P 500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끝까지 살아남느냐를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첫 단계부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예금입니다. 네, 맞아요. 예금이에요. 솔직히 저는 예금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은행에만 묶여 있어서 여러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예금을 권합니다. 왜냐고요? 돈이 늘어나는 재미를 느껴봐야 하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이라도 괜찮아요. 자동 이체 걸어놓고 3개월, 6개월 지나서 잔고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자가 붙었네. 이 작은 성취감이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습관, 돈을 모으는 감각, 이게 없으면 다음 단계로 절대 못 넘어가요. 대학생이거나 부모님이 시키는 것만 해봤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예금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모았다면 그때 2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된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CMA 통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금에서 딱 한 발짝만 벗어난 거예요. CMA 통장은 거의 리스크가 없는데 예금보다 1%에서 3% 정도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형 CMA로 가입하시면 돼요. 미래에셋 네이버 통장이나 NH투자증권 나무 같은 상품들이 있거든요. 솔직히 CMA 통장은 공부할 게 거의 없어요. 그냥 해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배우는 게 있어요. 시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금은 가입할 때 이자가 정해지잖아요. CMA는 매일매일 이자가 붙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도 더 붙고 내리면 덜 붙고요. 며칠만 해봐도 느끼실 거예요. 은행 예금에 돈 묶어둘 이유가 없구나. 이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CMA를 이해했다면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세요. 단기 채권 ETF입니다. 채권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느껴지시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국가나 우량 기업한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걸 모아놓은 게 채권 ETF고요. 단기 채권 ETF는 만기가 짧은 채권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한 마이너스 10% 정도예요. 대신 운이 좋으면 10% 수익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배우는 게 뭐냐면요. 기준금리랑 내 투자가 연결된다는 겁니다. 뉴스에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이런 거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단기 채권 ETF에 돈을 넣어놓으면 달라져요. 금리 내린다고? 그럼 내 채권 ETF 가격 오르겠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정부 정책이 어떻고 시장 금리가 어떻고 부동산 가격이 움직인다. 이런 뉴스들이 내 투자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체험하는 거예요. 운전도 필기시험만 보는 게 아니라 실기도 하잖아요.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만 알면 소용없어요. 직접 해봐야 해요. 단기 채권 ETF는 잘 몰라도 크게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기 딱 좋은 거예요. 한 달만 해봐도 금리랑 뉴스가 연결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진짜 투자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포트폴리오 투자예요. 여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선진국 사람들은 연금을 투자할 때 대부분 포트폴리오로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90%가 예금만 하는 거랑 완전히 다르죠. 혹시 주변에 이런 분 계세요? 주식 샀다가 반토막 나서 멘붕 온 분들 말이에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포트폴리오 하는 사람들은 좀 달랐어요. 포트폴리오 투자가 뭐냐면요. 한 바구니에 달걀을 다 담지 않는 겁니다. 바구니 떨어뜨리면 다 깨지잖아요. 근데 세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 떨어뜨려도 두 개는 살아요.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것들을 적절히 섞어서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르거든요. 2020년에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알았어요? 2022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줄 누가 알았고요? 이런 일이 터지면 주식이 폭락합니다. 근데 그때 금 가격은 올라요. 채권도 버텨주고요. 반대로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이 막 오르는데 금은 지지부진해요. 채권도 별로고요. 그래서 섞어 놓는 겁니다. 뭐가 오를지 모르니까 여러 개 담아두는 전략이에요. 하나가 떨어지면 다른 게 받쳐주고 하나가 오르면 전체 수익이 나고 이게 포트폴리오의 핵심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짚고 갈게요. 손실은 최소화하면서 수익은 극대화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경제 용어 사전에도 이렇게 나와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주식에 1,000만 원을 올인했다고 해봐요. 주식이 마이너스 50% 떨어지면 500만 원 남습니다. 그럼 원금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올라야 할까요? 50% 아니에요. 100% 올라야 해요. 500만 원에서 100% 올라야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로 분산했으면 주식이 마이너스 50% 떨어져도 채권이나 금이 버텨줘서 전체로는 마이너스 20% 정도만 떨어집니다. 800만 원 남는 거죠. 여기서 원금을 회복하려면 25%만 오르면 돼요. 떨어질 때 덜 떨어지는 게 핵심이죠. 수학이 그렇게 말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시죠? 처음에는 간편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비유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요리를 처음 배운다고 해봐요. 그런데 첫날부터 코스 요리 만들려고 하면 멘붕 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밀키트로 시작하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라이즈 글로벌 자산 배분 액티브 ETF 또는 코덱스 TDF 2050 액티브 ETF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밀키트 같은 거예요. 전문가들이 알아서 주식, 채권, 원자재 이런 거 섞어 놓은 거죠. 딱 하나만 사면 알아서 분산 투자가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들한테 딱이죠. 근데 단점이 있어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여기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런 올인원 상품들은 수수료가 0.3%에서 0.5% 정도예요. 그냥 일반 ETF에 투자하면 수수료가 0.01%에서 0.005% 정도로 할 수 있어요. 10배에서 20배 차이가 나는 거죠. 0. 몇 퍼센트 차이가 뭐가 대수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계산해 드릴게요. 1,000만 원을 30년간 투자한다고 해봐요. 연 7%면 매년 70만 원씩 불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복리니까 그게 또 불어나요. 수수료 0.5%면 매년 수익의 일부가 빠져나갑니다. 30년 뒤에 약 5,500만 원이 됩니다. 만약 수수료가 0.05%일 경우에는 30년 뒤에 약 7,400만 원이 돼요. 수수료 차이 0.45%니까 30년 뒤에 약 2천만 원 차이로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 진짜 아까운 거예요. 커피 한 잔 아끼면서 수수료 몇십만 원은 그냥 내는 거잖아요. 처음에는 올인원 상품들로 시작하되 결국에는 직접 ETF 골라서 포트폴리오 만드는 걸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 뭘 담아야 할까요? 검증된 포트폴리오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60대 40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죠. 주식 60%, 채권 40%로 구성합니다. 아주 단순하죠. 미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방법이에요. 실제로 해보려면 미국 주식 ETF 하나, 미국 채권 ETF 하나 사면 됩니다. 예를 들어 SPY랑 TLT 이렇게요. 아니면 국내 상장된 걸로 타이거, 미국 S&P 500이랑 코덱스, 미국 채권 울트라 30년 이런 식으로요. 1,000만 원 있으면 주식 ETF에 600만 원, 채권 ETF에 400원 넣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게 왜 좋으냐면 주식이 폭락할 때 채권이 받쳐줘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이 마이너스 50% 떨어졌는데 이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20% 정도만 떨어졌어요. 반토막 날 걸 20%대로 막은 거죠. 근데요, 이것보다 더 안정적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영구 포트폴리오예요. 해리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요. 주식 25%, 장기 채권 25%, 금 25%, 현금 25%, 네 가지를 똑같이 25%씩 담습니다. 이건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설계된 거예요. 경기 좋으면 주식이 올라요. 불황 오면 채권이 올라요. 인플레이션 오면 금이 올라요. 디플레이션 오면
현금이 빛나요. 실제로 1970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8% 정도 수익을 냈어요. 근데 최대 손실이 마이너스 13%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엄청 안정적인 거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수익률이 주식 올인보다는 낮아요. 안정성을 택한 거니까요. 그래도 예금 이자보다는 훨씬 높고 밤에 편히 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만장자들은 좀 다르게 해요. 뭐가 다를까요? 세 번째는 올해더 포트폴리오예요. 레이 달리오가 누구냐고요? 세계 최대 헤지펀드 브리지워터 창업자입니다. 이 사람 말이면 한번 들어볼 만하죠. 주식 30%, 장기 채권 40%, 중기 채권 15%, 금 7.5%, 원자재 7.5% 이렇게 구성해요.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원리는 간단합니다. 경제가 성장하거나 후퇴하거나 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 네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거예요. 이것도 1970년부터 테스트해보면 연평균 7%에서 8% 수익에 최대 손실 마이너스 14% 정도예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마이너스 4%밖에 안 떨어졌어요. 주식이 반토막 날 때요. 실제로 구성하려면 미국 주식 ETF, 장기 채권 ETF, 중기 채권 ETF, 금, 원자재 ETF 이렇게 5개 사면 됩니다. 국내 상장된 ETF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세 가지 다 들으셨는데 이제 고민되시죠? 뭘 골라야 할지 말이에요. 여러분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격적인 성향이다. 젊어서 시간이 많다. 하락장 와도 버틸 수 있다. 이러면 60대 사으로 시작하세요. 주식 비중이 높아서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어요. 안정적인 게 좋다. 잠 못 자면서 투자하기 싫다. 원금 손실이 무섭다. 이러면 영구 포트폴리오나 올레더로 가세요. 정답은 없어요.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잠깐,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게 남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었으면 리밸런싱을 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왜 필요한지 몰랐어요. 리밸런싱이 뭐냐면요. 자동차 타이어 로테이션 아시죠? 앞뒤 바꿔주는 거요. 투자도 비슷합니다. 정기적으로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60대 40 포트폴리오로 시작했어요. 주식 600만 원, 채권 400만 원. 1년이 지났는데 주식이 엄청 올랐습니다. 주식이 900만 원이 되고 채권은 그대로 400만 원이에요. 전체 1300만 원 중에 주식이 69%가 된 거예요. 60%가 아니라요. 이때 리밸런싱을 합니다. 주식을 좀 팔고 채권을 좀 사서 다시 60대 4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주식 780만 원, 채권 520만 원 이렇게요. 아니 주식이 잘 오르고 있는데 왜 팔아요? 이 질문 진짜 많이 받는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건 비싸졌다는 거예요. 비싸진 걸 좀 팔고 상대적으로 싸진 채권을 사는 겁니다.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효과가 있는 거죠. 반대 상황도 있어요. 주식이 폭락해서 주식 비중이 50%로 줄었어요. 그럼 채권을 좀 팔고 주식을 사서 60%로 맞춰요. 쌀 때 사는 거죠. 이게 기계적으로 쌀 때 사고 비쌀 때 파는 시스템이에요. 감정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면 됩니다. 생일에 하든 연초에 하든 날짜 정해놓고 하세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주식이 막 오르고 있는데 팔아야 하거든요. 더 오를 것 같은데 이 욕심을 버려야 해요. 뉴스에서 주식시장 역대 최고점 경신 이러는데 팔아야 하는 겁니다. 반대로 막 떨어지고 있는 걸 사야 할 때도 있어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이 공포를 이겨야 합니다. 뉴스에서 공포의 검은 월요일 폭락장 이러는데 사야 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이 나중에 진짜 도움이 됩니다. 투자에서 가장 어려운 게 감정 관리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배우는 게 또 있어요. 자산마다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채권 가격이 오를 때 주식이 내리기도 합니다. 채권은 횡보하는데 주식만 폭등하기도 하고요. 금은 위기 때 빛나는데 평소에는 지루하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건설회사 주식을 샀어요. 주변에 아파트 짓고 재건축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갔거든요. 그 회사 매출도 잘 나와요. 수주도 막 따오고요. 그런데 주가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 이렇게요. 왜 그럴까요? 원자재 가격이 올랐거든요. 처음 수주 받을 때보다 철근, 시멘트 가격이 막 올라서 이익이 줄어든 거예요. 매출은 잘 나오는데 남는 게 없는 거죠. 포트폴리오에 원자재를 담아뒀으면요. 원자재 ETF가 올라서 건설주 손실을 일부 상쇄해줬을 겁니다. 이런 걸 체험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주식, 채권, 원자재, 금, 부동산 이것들이 언제 유리하고 언제 불리한지를요. 여기서 실전 노하우 좀 알려드릴게요. 1000만 원 있다고 바로 다 넣지 마세요. 300만 원 정도로 시작해보세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리밸런싱도 해보고 시장이 출렁일 때 내 마음이 어떤지 느껴보세요. 아, 주식이 10% 떨어지니까 진짜 불안하네. 이런 걸 작은 돈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큰 돈 넣었을 때 버틸 수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넣지 마세요.
1,000만 원을 한 방에 넣는 게 아니라 매달 100만 원씩 10개월에 걸쳐 넣는 겁니다. 이걸 분할 매수라고 해요. 마트에서 세일할 때 사재기 하는 것처럼 주식도 쌀 때 더 많이 사게 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냐면요. 오늘이 고점일 수 있거든요. 1,000만 원 넣자마자 마이너스 30% 떨어지면 멘탈이 나갑니다. 근데 나눠서 넣으면 떨어질 때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요. 증권사 앱에서 자동 투자 설정할 수 있어요. 매달 몇 일에 얼마씩 어떤 ETF 사라 이렇게 걸어 놓으면 알아서 투자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거든요. 주식이 떨어지면 무서워서 안 사게 돼요. 조금 더 떨어지면 사야지. 그러다 안 삽니다. 자동화해 놓으면 감정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하나. 매일 앱 열지 마세요. 매일 수익률 확인하면 멘탈이 흔들려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 한 달에 한 번만 봐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투자는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요. 매일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떨어졌네. 내일은 오를까? 이러면 지쳐요. 그냥 맡겨두세요.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할 때만 제대로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기대치를 말씀드릴게요. 포트폴리오 투자로 연 20%, 30% 수익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개별 주식 잘 골랐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포트폴리오 투자의 현실적인 기대 수익률은 연 6%에서 10% 정도입니다. 그것밖에 안 돼요? 하실 수 있는데요. 계산해 드릴게요. 월 50만 원씩 30년이면 원금만 1억 8천만 원이에요. 여기에 연 7% 복리가 붙으면요. 최종 금액은 약 5억 8천만 원입니다. 복리의 마법이에요. 같은 돈을 예금에 넣었다고 해볼게요. 연 3%면 30년 뒤에 3억 원 정도예요. 차이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밤에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 올인하면 하락장 올 때마다 밤잠 설쳐요. 포트폴리오는 떨어져도 덜 떨어지거든요. 상대적으로 마음이 편하게 지낼 수 있죠. 자, 네 번째 단계 포트폴리오 투자 정리해 드릴게요. 포트폴리오는 달걀을 여러 바구니에 나누는 겁니다. 하나가 깨져도 다른 게 살아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올인원 상품으로 시작해도 괜찮아요. 근데 결국 직접 ETF 골라서 만드는 걸로 나아가야 합니다. 60대 40 영구 포트폴리오 올레더 본인 성향에 맞는 걸 고르세요. 리밸런싱은 1년에 한 번 기계적으로 하세요. 작은 돈으로 시작하고 나눠서 넣고 자동화하세요. 6%에서 10% 수익률 욕심 버리세요. 대신 30년 뒤를 보세요. 예금만 해봤는데 바로 주식 사시면 안 됩니다. 예금적 사고방식이 뭐냐면요. 특판 예금 찾아서 높은 이자 상품 가입하면 가만히 놔둬도 돈 불어나잖아요. 이 생각으로 주식 사시면 큰일 나요. 주식은 사는 순간 수수료 때 가서 마이너스로 시작해요. 오르면 오르는 대로 불안하고 내리면 내리는 대로 불안합니다. 폭락 오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단계별로 가셔야 하는 겁니다. 급할 거 없어요. 투자는 평생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 두 달 빨리 시작하는 것보다 제대로 시작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래서 결국 S&P 500 사면 안 된다는 거야? 사도 된다는 거야? 제 대답은 이렇습니다. S&P 500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문제는 그것만 사는 겁니다. 주식 하나만 올인하면 떨어질 때 버티기 힘들어요. 10년을 기다려도 원금 회복 못할 수 있고요. 2000년에 S&P 500 샀던 사람들이 있어요. 2010년까지 10년 동안 원금도 못 찾았습니다. 닷컴 버블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고 그 와중에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근데 같은 기간에 포트폴리오로 투자했던 사람들은 버텼어요. 주식이 떨어질 때 채권이 올라줬고 금이 받쳐줬거든요. 이게 핵심입니다. S&P 500은 좋은 상품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하고 싶다면요. 제 조언은 이겁니다. 첫째, 예금으로 1,000만 원 정도 모으세요. 둘째, CMA 통장 경험해 보세요. 셋째, 단기 채권 ETF로 금리를 체감하세요. 넷째, 포트폴리오 투자로 진입하세요. 이 과정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작년에 주식 시작했는데 벌써 몇백만 원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요. 부럽죠. 저도 압니다. 근데 그분들이 내년에도 그럴지는 아무도 몰라요. 5년 뒤에도 투자하고 계실지도 모르고요. 대부분은 한번 크게 다치고 나서 시장을 떠납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천천히 가더라도 제대로 가세요. 30년 뒤에도 시장에 남아있는 투자자가 되세요.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S&P 500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것만 사면 위험합니다. 떨어질 때 버틸 수 없어요. 포트폴리오로 분산하세요. 주식, 채권, 금, 원자재
여러 자산에 나눠 담으세요. 한 번에 넣지 말고 나눠서 넣으세요. 자동화하고 감정을 배제하세요. 1년에 한 번 리밸런싱 하세요. 연 6%에서 10% 수익률로 만족하세요. 30년 뒤를 보세요.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투자는 공부가 아닙니다. 경험입니다. 책 100권 읽는 사람보다 100만 원으로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훨씬 빨리 성장합니다. 실수도 해보고 손해도 보고 수익도 내보면서 그렇게 몸으로 익히는 겁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였죠. 처음부터 잘 탄 사람 없습니다. 다 넘어지면서 배웠습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작은 돈으로 먼저 넘어지세요. 그래야 큰 돈을 다룰 때 그때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예금 통장 하나 만드는 것부터. 그게 3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첫 버튼입니다.